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창밖은 여전히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스튜디오 안은 하얀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강하늘 20하은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꼭 쥔 채 거울 앞에 섰다. 풍성한 곱슬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물감 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낡은 티셔츠와 펑퍼짐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다. 사회가 규정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가올 패션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초콜릿빛 피부 위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플러스 사이즈의 몸, 짙은 피부색. 그것은 하늘에게 평생의 꼬리표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다. 괜찮아, 강하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린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스튜디오를 나섰다. 공모전 설명회가 열리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마다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장한 예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하늘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따가운 시선들, 노골적인 수군거림, 익숙했지만 늘 아팠다. 하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때 설명회장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사람은 업계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실력파 디자이너로 알려진 28세였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가늘고 긴 몸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마네킹 같았다. 아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고 그녀의 시선이 잠시 객석에 앉은 하늘에게 머물렀다. 찰나였지만 하늘은 아름의 눈빛에 스친 경멸과 냉소를 똑똑히 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하늘은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어린 시절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겪었던 따돌림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검다는 이유로, 뚱뚱하다는 이유로 수없이 놀림받고 상처받았던 날들. 그때마다 하늘의 곁을 지켜준 것은 그림과 어머니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어머니는 늘 하늘에게 넌 특별한 아이란다. 내 안의 빛을 그 누구도 가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의 격려와 그림을 향한 열정은 하늘이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래, 이번 공모전이 내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늘은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며칠 뒤 공모전 1차 합격자 명단에 하늘의 이름이 올랐다. 뛰어난 디자인 실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것이다. 하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다음 날 김아름의 인스타그램에 하늘의 사진이 올라왔다. 설명회장에서 몰래 찍힌 듯한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하늘의 단점만을 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요즘은 이런 모습으로도 디자이너를 꿈꾸나 봐요. K-패션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네요. 패션의 기본은 자기관리, 아무나 디자이너 하는 세상.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하늘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저런 몸으로 무슨 옷을 디자인한다는 거야. 피부색부터 역겹다. 당장 한국 떠나라 등등. 익명에 가면 뒤에 숨은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하늘의 가슴에 꽂혔다. 하늘은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암흑이었다. 하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문 밖에서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깊은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역시 난 안 돼. 꿈 같은 건 꾸지 말았어야 했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서준 2세였다. 그는 최근 하늘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작은 패션 스타트업 스튜디오 온의 대표였다. 하늘은 그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진동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하늘씨, 괜찮아요? SNS 봤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원래 세상에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이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따뜻했다. 그는 하늘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하늘의 독특한 외모에 다소 놀란 듯했지만 이내 편견 없이 그녀를 대하며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 대표님, 저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저 같은 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씨 디자인 정말 특별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늘씨는 자기 길을 가면 돼요. 내가 도울게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공모전 준비 계속하는 거 어때요? 작업실도 마음껏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요. 서준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하늘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어머니 역시 하늘아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 엄마는 널 믿는다라며 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족과 뜻밖의 조력자의 응원. 하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작업 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담아 디자인 컨셉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컨셉은 경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움, 모든 몸, 모든 색을 위한 창가였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거부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한편 김아름은 하늘이 다시 공모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하늘의 재능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슬렸다. 감히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서려 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아름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늘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하늘은 서준의 스튜디오에서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서준은 재료 구입부터 기술적인 조언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그는 하늘의 작업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스튜디오 온의 SNS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하늘의 진솔한 이야기와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었고 조금씩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소수의 지지자들이 생겨났다. 물론 여전히 악플도 끊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아름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다. 하늘이 주문한 중요한 수입 원단이 갑자기 품절되는가 하면 공모전 주최 측에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하늘이 과거의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모두 아름이 꾸며낸 거짓이었다. 하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오히려 역경은 그녀의 디자인에 더욱 깊이 있는 스토리를 불어넣어 주었다. 공모전 최종 심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하늘은 자신의 작업실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하늘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최종 작품의 핵심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한 스케치들이 그려져 있었다. 날짜는 하늘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으로 기입되어 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가 또다시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하늘은 절망감에 휩싸여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기분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뒤늦게 작업실에 들어온 서준이 하늘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늘씨, 이건 명백히 김아름 씨가 꾸민 짓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서준은 즉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한편 스케치북의 출처와 필적 감정 등을 의뢰했다. 동시에 하늘의 작업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해온 영상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하늘이 밤새 디자인을 구상하고 수정하는 모습, 원단을 고르고 재단하는 과정, 그리고 작품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한편 김아름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언론과 패션계 인사들에게 강하늘의 디자인 표절 의혹이라는 정보를 은밀하게 흘려놓은 상태였다. 최종 심사장에서 하늘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녀에게 하늘은 단지 눈엣 가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희생양에 불과했다. 드디어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울 패션 위크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거대한 홀은 수많은 패션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하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무대 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드디어 하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하늘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객석은 순간 술렁였다. 이미 표절 의혹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싸늘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하려던 순간 김아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피해자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무대에 서 있는 강하늘 씨는 제 디자인을 도용한 표절범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아름은 미리 준비한 듯한 스케치북, 하늘의 작업실에 놓여있던 바로 그것을 높이 치켜들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하늘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김아름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아름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성한 디자인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죠? 당신의 거짓과 위선에 소름이 돋습니다. 당장 이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하늘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카메라 플래시 세례,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감이 그녀의 온 마음을 잠식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든 것은 김아름 씨가 꾸민 자작극입니다. 객석 뒤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서준이었다. 그는 손에 태블릿 PC를 든 채 당당하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강하늘 씨가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해온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준은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곧이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하늘이 새벽까지 스케치를 하고 원단을 고르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누비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이야기하는 진솔한 인터뷰 장면도 이어졌다. 저는 세상의 모든 봄이 아름답다고 믿어요. 뚱뚱하든 말랐든 피부색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제 옷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속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념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객석은 어느새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영상이 끝나자 서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아름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서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김아름의 전 어시스턴트라고 밝힌 한 여성의 양심 선언 영상이었다. 그녀는 과거 아름이 다른 신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심지어 이번 공모전에서도 하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스케치북을 조작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은 김아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하늘을 향해 독서를 퍼붓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심사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고 잠시 후 결과를 발표했다. 김아름 씨는 공모 규정 위반 및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이번 공모전에서 실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강하늘 씨에게는 예정대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Current part characters.
18 94. Total characters 968.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하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억울함, 분노, 감사함,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에 대한 간절함. 하늘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무대 중앙에 섰다. 객석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 그곳에는 경멸이나 의심 대신 격려와 기대감 어린 시선들이 가득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디자인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이야기이자 제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점차 힘을 얻어 또렷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독창적이었다. 한국 전통의 미와 아프리카의 강렬한 색감을 조화시킨 패턴, 다양한 체형을 아름답게 감싸는 유려한 실루엣, 그리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것이 하늘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외모 때문에 움츠러들고 세상의 시선 속에 저를 가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하늘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깊고 푸른색 벨벳 소재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스팽글 장식이 더해진 드레스는 이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늘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객석을 향해 말했다. 제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별을 입은 밤바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하늘들에게 이 옷을 바칩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하늘의 진심 어린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발표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운 한 인간의 승리 선언이자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었다. 며칠 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의 영광은 다른 디자이너에게 돌아갔지만 하늘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상금과 함께 해외 유명 패션 스쿨 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하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김아름은 공모전 실격 이후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고 광고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다. 한때 화려하게 빛나던 그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녀가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 역시 자신이 만들어낸 편견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그녀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미의 기준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 하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편견을 깨고 희망을 디자인한 흑인 플러스 사이즈 모델 지망생 강하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특히 외모 때문에 고통받던 소수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공모전이 끝나고 몇 달 후 하늘은 박서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자신만의 작은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다. 브랜드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이름이자 경계 없이 넓고 푸른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하늘의 브랜드는 모든 몸을 위한 아름다움을 모토로 내걸었다. 사이즈는 XXS부터 5XL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고 디자인은 하늘의 독창적인 감각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사회의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모델로 직접 기용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체형,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델들이 하늘의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브랜드 SNS를 통해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하늘의 브랜드는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점차 대중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하늘이 직접 디자인하고 모델로 참여한 광고 캠페인은 큰 화제를 모았다. 광고 속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하늘은 자신의 첫 번째 오프라인 쇼룸 오픈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 홍대의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쇼룸은 하늘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하늘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다. 쇼룸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고 박서준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하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예전 하늘의 SNS 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겼던 팬들, 공모전을 통해 하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고객들까지. 쇼룸은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격려로 가득 찼다. 그때 쇼룸 문을 열고 한 무리의 소녀들이 들어왔다.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은 하늘을 발견하고는 수줍어하며 다가왔다. 저 강하늘 디자이너님 맞으시죠? 저희 팬이에요. 디자이너님 덕분에 저희도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소녀들은 저마다 외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하늘은 소녀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진짜 멋진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알겠죠? 하늘의 말에 소녀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의 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녀는 파리 패션 위크에 초청받아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고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하늘은 자신의 쇼룸 한쪽에 마련한 작은 작업실에서 새 컬렉션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또 밤새는 거야. 어머니였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하늘은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했다. 엄마,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차도 한 잔 줄 겸 왔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어머니는 하늘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다. 하늘은 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허브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고마워 엄마. 근데 나 괜찮아. 좋아하는 일 하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 하늘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무에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꿈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던 여린 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늘아, 그거 아니? 내가 처음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사실 걱정이 많았단다. 네가 또 상처받을까 봐 힘든 길을 가게 될까 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넌 엄마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라는 걸. 그리고 네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날 믿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의 가을밤은 깊어갔지만 모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다음 날 하늘은 중요한 미팅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며칠 전 한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사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하늘의 산과 철학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수락하기로 했다. 미팅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늘은 문득 몇 년 전 공모전 설명회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작고 초라했던가. 하지만 이제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하늘의 일상, 작업 과정,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담아냈다. 하늘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녀는 진실했고 당당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했고 그녀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하늘은 자존감 멘토, 편견을 깨는 아이콘으로 불리며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몇 년 후 하늘은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과거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던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해 있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모든 사람이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었다. 스토어 오픈 기념 패션쇼가 열리던 날. 쇼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하늘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모델로 나선 웨딩드레스 컬렉션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드레스들은 기존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가득했다. 흑인 신부, 백인 신부, 아시아인 신부, 플러스 사이즈 신부, 휠체어를 탄 신부, 다양한 인종과 체형, 그리고 상황의 모델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런웨이를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백의 드레스 대신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하늘이 등장했다. 그녀의 손에는 부케 대신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는다 라고 적힌 작은 피켓이 들려 있었다. 하늘은 환한 미소와 함께 런웨이를 걸었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쇼가 끝나고 하늘은 기자들 앞에 섰다. 한 기자가 물었다. 강하늘 디자이너님, 오늘 쇼의 마지막을 직접 장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붉은 드레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하나가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편견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요. 이 붉은 드레스는 바로 그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드레스를 세상의 모든 소수자들,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만의 사랑을 선택한 모든 분들께 헌정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를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하늘을 향한 악의적인 시선과 비난은 존재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자신의 플래그십 스토어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배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하늘은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곳일지도 몰라. 단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 카페 안으로 한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소녀는 하늘처럼 까만 피부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다. 소녀는 진열된 옷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문득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하늘이 부드럽게 미소 짓자 소녀도 수줍게 웃으며 하늘에게 다가왔다. Current Part Characters
2490, Total Characters 1924. 언니, 정말 예뻐요. 언니가 만든 옷도요. 소녀의 해맑은 눈망울에는 어떤 편견도 거리낌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감탄과 동경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하늘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소녀에게만큼은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이미 와 있는 것 같았다. 하늘은 몸을 낮춰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고마워, 아가씨.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소피아, 정말 예쁜 이름이네. 소피아도 나중에 커서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소피아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잃지 않는 거란다. 하늘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듯했다. 그때 소피아의 엄마가 다가와 하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소피아가 평소에 디자이너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디자이너님 덕분에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소피아의 엄마 역시 하늘과 같은 아프리카계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하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피아가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걸요. 앞으로도 소피아가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하늘은 낮에 있었던 소피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하늘아, 네가 행복하다니 엄마도 정말 기쁘구나. 그거 아니? 네가 바로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자 행복이란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하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다. 강하늘은 여전히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해갔다. 그녀의 디자인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물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그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고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존재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하늘, 그녀는 오늘도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더 넓고 더 다채롭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